우리나라는 3년에 한 번씩 나라가 망하거든요. 언론 기준. 어느 날 갑자기 오늘 우리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홍 박사님 나라가 망했다는데 우리가 나라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어떤 분이 질문을 하시면 그날 저는 달러를 팔아요. 보유했던 달러를 다 팔아버리죠. 나라 망한다는 소리가 들렸으니까 주식이나 부동산 둘 중에 하나가 망했거나 둘 다 박살났겠죠. 네. 그럼 그걸 사면 되는 거죠. 이 전략을 2008년부터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대략 지금 한 15년, 16년 동안에 집을 2번 사고 나머지는 주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 10년 오르고 10년 박스권, 10년 오르고 10년 박스권의 역사거든요. 자, 이게 좀 무섭잖아요. 네. 내가 투자한 그날이 박스권의 시작이면 어떡해? 그렇죠. 그걸 분산하는 방법이 지난 20년 테스트를 해보면 요 수익이 얼마가 나오냐면 8%가 넘어요. 얘는 또 8%가 넘어요. 왜냐하면 주식 비중이 66%예요. 네, 안녕하세요. 도너리 김하나입니다. 여러분 통장에 현금 한 10억 정도는 다 있으시죠? 있으세요? 보통 이제 노후자금 얘기를 하면 뭐 30억은 모아야 될 것 같고 한 50억은 있어야 되지 않나? 물가 상승률 생각하면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우리 종잣돈 1억으로 10억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분이 계셔서 급하게 모셨습니다. 우리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그 대표님께서 10억만 있어도 노후자금으로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정말 사실인가요? 사실 10억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에 10%가 조금 안 되거나 그럴 거예요. 아, 그래요? 예, 특히 이게 사람 기준이 아니고 가구 기준. 가구 기준 10억이요? 그럼 더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예, 근데 그 정도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상위 10% 커트라인에 걸립니다. 정부가 2만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매년 15년째 조사하고 있는 결과를 보시면 간단하게 나오는데 네. 순자산 보유 기준으로 해서 그 보시면 10억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10.3%밖에 안 돼요. 그럼 대표님께서는 굉장히 현실적인 기준으로 10억. 근데 사실은 10억도 필요 없어요. 10억도 필요 5억에서 10억이면 굉장히 좋죠. 그래서 5억이면 순자산 5억이면 한국 상위 20%. 그래서 사실 이제 자산 10억, 순자산 10억이라고 말씀하시면 이걸 이제 부동산까지 포함해서 생각을 해야 맞습니다. 하는 건지. 예, 맞습니다. 부동산까지 포함해서. 예, 부동산이 이제 우리나라가 2024년 2월 기준으로 해서 9억 6천이라고 지금 떴네요. 네, 평균. 이게 근데 아파트거든요. 네. 빌라 단독주택 뺀 거거든요. 오. 그러면 우리나라 서울에 집이 대략 한 200만 호, 300만 호 정도 있다고 보면 그중에 아파트가 한 100만 호 정도거든요. 서울에 900만이 살고 집이 한 3, 400만 호 있다 그래도 아파트가 100만 호대. 제가 알기로는 예전 통계인데 130만 호였던 걸 기억하는데 자, 이제 이 중에 서울 사람이 집을 얼마나 갖고 있을까요? 이 중에 서울 사람이 한 반? 아니요, 40%가 안 됩니다. 오. 그러니까 서울의 아파트 자가 거주율이 40%가 안 됩니다. 아.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 부자들이 세 주는 데 사는 분들이 아파트 주민의 대다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서민 모시기를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서민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하위 20%나 40%일 텐데 서울의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서민이 됩니까? 서울에 아파트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한 10억의 자산은 있다는 얘기니까. 10억 이상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한 중위값이고 가진 분은 40%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결국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에서 10억은 엄청나게 높은 허들이고 5억만 넘어도 대단한 건데 그리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부유한 나라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또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거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그래도 재테크 목표에서 10진수가 편하니까 10억이라고 제가 그러는 거고 사실은 5억이 현실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도 이제 맨 처음에 종잣돈을 마련을 하셨을 거고 거기서 10억까지 되는 데는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결혼할 때 빚을 지고 시작한 사람이라서 이제 그 2000년 결혼을 했는데 네. 결혼해가지고 2010년쯤 됐을 때 10억이 됐으니까 굉장히 빨리 10억이 됐고 그 10억이 됐던 이유는 맞벌이를 했고 그때 제가 또 베스트 애널리스트 되는 덕분에 연봉이 많이 뛰어서 그랬죠.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증권사는 이제 그만 다니고 은행으로 옮기고 연기금으로 옮겨서 이제 월급이 확 깎여서 이제 그리고 또 아이들이 크면서부터 이제 다니기 시작해서 그 뒤로 2010년 이후로 지금까지는 이제 그때만큼의 강한 성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불려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더더욱이나 직장인들에게는 조금 가능한 방법을 제시해주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투자 방식도 좀 제시를 좀 해주세요. 간단한 방법은 달러로 저축하는 겁니다.
달러로 저축? 예, 그러니까 계좌를 달러로 파는 거죠. 달러 예금 같은 예, 거요? 달러 예금도 좋고요. 뭐 토스 요새 뭐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 다양한 금융기관들 요새는 굉장히 입출금의 수수료가 적고 환전 네. 비용이 적습니다. 제가 달러가 하나도 없는데 그 예, 할 달러를 수 있으면 사서 얼마? 예금을. 예, 그렇죠. 예금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체하는 거예요. 아, 이체를 해서 월급 달러 적금 예금을 들듯이 해준다. 네. 월 100만 원을 달러로 사는 거죠. 그렇게 해서 2배가 될까 싶은데. 예, 됩니다. 돼요? 달러 왜 가지고? 되는지는 이제 사례를 들으시면 알 텐데 네. 우리나라는 3년에 한 번씩 나라가 망하거든요. 언론 기준. 애널리스트 생활을 31년 하면서 3년에 한 번씩 봤어요. 아. 97년 외환위기, 2000년 정보통신거품 붕괴, 2002년 카드 버블 붕괴, 2004년 중국 차이나 쇼크,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오. 등등등등 해서 오. 2011년 유럽 재정위기.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 3년마다 한 번씩 나라 망한다는 소리가 들리며 그 9시 뉴스의 첫 번째 기사가 주식시장 대폭락이 나오는 게 평균 3년에 한 번씩 오는 나라예요. 오. 어느 날 갑자기 오늘 우리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홍 박사님 나라가 망했다는데 지금 우리가 나라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어떤 분이 질문을 하시면 그날 저는 달러를 팔아요. 보유했던 달러를 다 팔아버리죠. 어떤 방송 가서 아나운서님의 앵커님의 첫 질문이 네. 우리나라 외환위기 가능성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말이 안 되는 질문이거든요. 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외화 순자산 보유가 한 1조 달러 가까이 돼요. 정확하게 8천 몇백억 불을 갖고 있을 정도로 세계 10대 채권 국가예요. 채무국이 하는 거예요. 오. 예, 이런 나라가 망할래? 어떻게 망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보유한 달러가 더 많은데 나라가 어떻게 망해요? 그런 질문을 딱 받으면 저는 돌아가서 집에 가서 은행에 전부 전화하거나 인터넷으로 요새 인터넷으로 되니까 다 해지해요. 그래서 그때 더 사는 게 아니라요? 저 나라가 망한다 그러면 이미 네. 환율엔 그 공포가 반영돼 있잖아요. 아. 환율이 그때 1,450원, 뭐 2008년 1,500원, 아.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1,300원. 예금하듯이 쭉 적금 들다가 평균 단가 한 1,100원, 1,200원 맞춰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는데 환율이 한 2배 뛰고 금리도 엄청 높아. 자, 이제 그 돈을 두고 난 돈을 벌고 시작하잖아요. 환차익을 20, 30% 보고 시작하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나라 망한다는 소리가 들렸으니까 주식이나 부동산 둘 중에 하나가 망했거나 둘 다 박살났겠죠. 네. 그럼 그걸 사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계속 평소에는 달러로 예금을 계속 해놓다가 갑자기 3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에서 망한다는 소리가 들리면 꼭 일단 3년은 아니에요. 평균. 그 정도 느낌으로다가 30년 평균 3년에 한 번. 그 정도 느낌으로 소리가 들리면 일단 팔고 이제 나락간 애들을 산다. 그런 그래서 느낌이네요. 뭐 저는 그래서 예. 이 전략을 2008년부터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아. 대략 지금 한 15년, 16년 동안에 집을 2번 사고 나머지는 주식을 했어요. 여러분들 뭐 저는 이 투자가 제일 쉬운 투자다. 근데 이제 이 투자에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데 한 2억 넘어가기 시작하면 못 하게 돼요. 왜요? 무서워서.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전략이 네. 그럼 둘 다 사면 되지 않냐 전략이 바로 나왔습니다. 아. 반반 전략. 반반 전략. 그러니까 제가 이제 1,000만 원을 한 해 저축을 하면 500원 소프를 사고요. 네. 500원 에이스 200, 타이거 200 같은 걸 사는 거죠. 이걸 국내 주식을 이제 사는 예, 거다.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200대 기업 주식을 사는 거죠. 그걸 사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나요. 연말 정산할 때 2월이죠, 보통. 네. 2월이 딱 됐는데 내가 1년 동안 돈을 갖다가 50만 원씩 쭉 꾸준히 넣어놨으면 1,200이 돼 있는데 이제 작년 같은 해에는 달러에 투자한 거는 약간 손실이 났을 거고 환율이 좀 빠졌으니까 그리고 주식에 투자한 건 한 20, 30% 수익이 났겠죠. 기분이 좋아요. 한 네. 1,500 됐어. 자, 그러면 이 1,500이 됐다고 해서 거기다 또 50만 원 넣냐? 그러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주식에서 돈을 벌었으면 네네. 저 달러를 사야죠. 아. 연말정산 받은 돈으로 또 5대5를 맞춰야죠. 물타기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비율 맞추기. 비율 맞추기. 예, 비율 맞추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동으로 물타기를 하는 거죠. 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수익률이 여기서 또 1%가 올라갑니다. 아, 그렇게 이제 조정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그래서 이 전략을 쓰면 지난 40년간 연평균 수익률 7% 정도 나오니까 지난 40년을 그 전략을 했다는 걸 이제 이렇게 가정을 하는 해보시니까? 거죠. 왜냐하면 그때 외화예금은 그때도 네. 있었으니까. 연수익률이 명목 수익률이 아니고 복리 수익률로 7, 8%가 나옵니다. 복리 수익률로. 예, 너무 근데 쉬운데? 이제 이 전략에 반반은? 또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네. 종종 10년 불황이 옵니다. 3년마다 나라가 그래, 나가고 주식 시장이 이제 90년대가 90년대 10년 장기 침체. 그래서 90년 1월에 종합주가지수가 900포인트였는데 1999년 말 종합주가지수가 1000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10% 올랐거든요. 또 2010년대도 역시 그랬어요. 네네. 2010년 초에 얼마였냐면 종합주가지수가 얼마냐면 2000이었는데 2020년 초에 코로나 사태 때 역시 2000이었어요. 제자리로 돌아왔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2600이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 10년 오르고 10년 박스권, 10년 오르고 10년 박스권의 역사거든요. 아. 자, 이게 좀 무섭잖아요. 네. 내가 투자한 그날이 박스권의 시작이면 어떡해?
그렇죠. 그걸 분산하는 방법이 투자 3분법. 투자 3분법. 어떻게 한다? 33만 원씩. 자, 코덱스 200. 네. 33만 원. 그리고 소플 33만 원까지 따라왔죠? 똑같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S&P 500TR을 33만 원 사는 거죠. S&P 이건 미국 주식이네요. 그렇죠. 아니면 나스닥 100도 좋아요. 근데 이제 나스닥은 예전에 시장에 상장된 시장이 없었으니까 이 지수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나스닥 100이라는 게 네.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걸 투자한 ETF가 99년인가 뭐 2001년인가 생겼으니까 이걸 우리는 할 수가 없으니까 지난 20년만 테스트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20년 테스트를 해보면 요 수익이 얼마가 나오냐면 8%가 넘어요. 아, 얘는 또 8%가 넘어요. 왜냐하면 주식 비중이 66%. 그래서 1,200만 원 정도의 연말 정산까지 해서 만약에 1,500만 원을 우리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10년이면 1억 5천이지만 이런 식으로 복리 투자를 하면서 계속 물타기를 반복해 나가면 10년, 15년 정도 사이에 대략 한 3억 정도를 만들어 놓을 수가 있고 그리고 3억을 달성한 다음부터는 이제 굴러가기 시작해서 그 뒤 또 한 7년이나 5년을 요 전략을 계속 유지하시면 5억은 그냥 충분히 만들 수가 충분히 있다. 만들 수 있죠. 그럼 5억이면 우리나라 상위 20%입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대표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쨌든 이거는 매달 100만 원씩이라도 계속 투자를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소득이 계속 발생할 때는 이게 가능할 텐데 그 이후에 은퇴 이후에도 이 방법을 계속 쓸 수가 있을까요? 응? 인출하면 되잖아요. 인출을 한다고요? 번걸 인출하면 되잖아요. 번거리 인출, 앞 배당 받은 걸요? 그러니까 5억을 네. 우리가 이제 갖고 은퇴를 했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내가 월세는 지금처럼 서울에 안 살아도 되니까 예를 들어서 네. 뭐 경기도만 가도 월세가 반값이 되는 거 아시죠? 네, 그렇죠. 예, 제가 예전에 이제 뭐 금융기관 퇴사를 하고 조그만 꼬마 빌딩을 사러 이제 다닌 적이 있었어요. 물론 레버리지 70% 이상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너무 네. 놀라지 마시고요. 네. 그러니까 신혼은 서울은 아니고. 너무 비싸서 인천이랑 경기도를 열심히 다니는데 정말 재밌었어요. 서울은 월 100만 원의 시세라면, 공식 시세라면 인천, 경기도로 딱 갈 때마다 20, 30 탁탁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서울에서의 거리가 월세를 저어간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꼭 서울 살 필요는 없잖아요. 직장이 서울이면 뭐 열심히 그 직장 다니는 동안에 있지만 있어야 되지만 아니, 광역버스로 서울 갈 수 있는 정도의 거리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로 지은 또 2기 신도시 아파트나 3기 신도시 아파트에 월세 살면 얼마 안 하거든요. 네. 그러면 1년에 한 뭐 5, 600 정도 월세가 나오고 그 이외에 국민연금 말고 내가 그래도 한 1,000만 원 정도 더 필요하다. 1,500 인출이 지금 하려면 아까 이야기했죠. 5억을 모아놨어요, 여러분? 네. 5억에 몰아놨는데 5%가 얼마죠? 5억에 5%면? 2,500. 2,500이죠. 2,500이 그러면은 이제 연 인출을 꺼내서 쓸 해도 수 있는, 인출해도 되는 수익인가요? 수익이죠. 왜냐하면 아까 연한산 복리 수익률이 몇 프로죠? 6에서 8%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5억을 자본으로 가지고 있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률은 인출을 해서 쓴다. 그렇죠. 한 4, 5%만 인출해도 4% 인출하면 2천만 원. 그럼 더 쌓이겠죠. 네네. 왜냐하면 이 사람은 6에서 8% 운용을 하고 있는데 네, 4%만 인출하니까 그러면 자손들한테 상속금이 계속 불어가서 한 10억까지도 장사하시면 한 10억까지도 자손들에게 상속하시겠네요. 그럼 극단적으로 대표님 이제 3, 40대 직장인 입장에서 나는 집은 안 사겠다. 그럼요. 하지만 금융 자산을 모아가지고 이제 여기서 수익률을 계속 벌어들일 수 있는 자산을 모으겠다. 금융 자산으로 모으겠다. 오히려 이게 더 현실적이고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런 분들한테 탈무드 전략. 탈무드?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현금, 두 번째는 사업, 세 번째는 토지에 투자라는 탈무드의 격언에서 나온 전략인데요. 네, 그래서 3분의 1은 자 소풀. 현금은 달러입니다, 여러분. 네. 원화는 현금이 아니에요. 현금이 아니다. 이것도 투자 달러가 자산입니다. 현금이다. 투자 자산입니다, 여러분. 달러가 현금이고요. 두 번째가 뭐 한다 그랬죠? 코스피. 코스피. 사업. 세 번째가 뭐죠? 토지를 사라 그랬죠. 근데 우리나라에 살 토지, 개별적으로 살 수 있는 토지는 비싸죠.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미국 리츠를 사면 되죠. 리츠를. 한국에도 상장돼 있어요. 최근에 맥쿼리 땡땡땡땡땡땡 하는 그런 리츠가 상장됐습니다. 글로벌 리츠와 함께 한국에서는 맥쿼리 인프라를 같이 투자해준 ETF가 상장됐습니다. 자, 그걸 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5억 있습니다. 이거 목표니까 기분 좋게 5억. 자, 그러면 그냥 3억 합시다. 계산하기 쉽게. 별로 지금 짜게 식으셨어요. 세무사님 그러시지 말고요. 표정이 다 나와요. 자, 3억. 네. 3억에 자 1억. 코스피 200에 투자를 하면 배당 수익률 2%죠. 200만 원. 네. 됐죠? 자, 그리고 소풀에 투자하면 지금 금리 5%죠. 500만 원. 됐죠? 자, 그리고 미국의 리츠에 투자를 하면 지금 배당 수익률 5.7, 5.5 나오죠. 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예, 현금이 1,200만 원 나와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서울의 오피스텔은 100만 원,
경기도, 인천 뭐 이렇게 내려가면 50만 원이라 그랬죠, 제가? 네. 자, 그러면 간단하죠. 현금 흐름 나온 걸 갖고 임대 문제를 해결하고 아, 월세를 내고? 뭐 아파트 월세도 어느 정도 그렇죠. 권리금 저 보증금만 좀 내면 아파트 월세도 가능하죠. 100만 원이면. 그렇게 해서 아이들 키우기 좋은 여건에 월세로 살다가 그리고 나는 주식 가격 오르고 환율 오르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 오르면 캐피탈 게인은 또 다 생기죠. 그래서 사람들 성향에 따라 다 맞춤 전략이 가능해요. 즉 20대, 30대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달러로 저축하다가 한 번씩 튀기는 거. 그러다 좀 돈이 모이고 1, 2억 모였는데 무서워. 반반. 아니면 또 나는 조금 더 높은 수익. 한국이 미래가 없다고 생각해. 이러면 투자 3분법. 근데 현금 흐름이 필요해요. 저 이제 월세 내야 돼요. 라고 생각하시면 탈무드. 탈무드. 다 이 전략 모두 6에서 8% 수익이 납니다. 진짜 그리고, 신기하네. 예, 그리고 10년에 한두 번 정도 마이너스 나죠. 왜냐하면 달러를 들고 있기 때문에 손실이 거의 안 나는데 뭐 운 없는 해는 10년에 한 번 정도는 한두 번 정도는 마이너스 나죠. 하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평균 수익률을 유지할 수가 있다. 예, 그러니까 이 전략을 활용하면 자기가 모은 돈에서 한 4% 정도 이내, 4, 5% 정도 인출은 가능하다. 해도 원금의 손실이 없죠. 원금 손실이 없다. 오히려 더 불죠. 어. 더 인출해도 된다고 저는 보통 말씀드립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전략들은 사실은 수익률을 계속 유지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장기간 투자를 유지했을 때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꾸준히 내 월급을 세상이 흔들리는 것에 너무 좌우되지 말고 마음을 흔들리지 말고 꾸준하게 지속적인 투자로 우리 3억, 5억, 10억까지 이렇게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홍춘욱 대표님하고 10억 만들기 투자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대화 나누어 볼게요.